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5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 일단 아주 큰 악재는 없었다고 보이고요. 가장 큰 이슈로는 북미 정상회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결국 결정되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 이후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면 한국만큼의 경제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뉴스들 나오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된다면 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하기가 지금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해서 광물 자원 등,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등, 개성공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자, 관련 주식들도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있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엘리엇 헤지 펀드가 현대차 그룹 개편안에 반대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고 보이고, 이제 향후 어떤 대책들을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할지 상당히 좀 지켜봐야겠고요. 역시 국민연금, 국내 주식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쪽을 찬성을 던지느냐 반대를 던지느냐가 결국 이 싸움에 승패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자, 엘리엇 펀드 같은 경우는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엘리엇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히 지켜봐야겠고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외국계 헤지 펀드가 국내 기업을 공격한다 요런 느낌보다는 이제 주주로서 자, 더 많은 혜택을 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는 반드시 악재로만 볼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그간 제약바이오 섹터에 들이닥쳤던 악재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달러 강세 계속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069원, 1060원대로 내려왔고,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70달러 돌파했습니다. 자, 이란의 핵협정 탈퇴 등에 의해서 유가가 좀 더 요동치는 모습 보이는데, 한 72달러 선에 근접했다가 지금 이제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자, 일단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중동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요동치는 모습 보이는데, 자, 유가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경제, 주식시장에도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는 좀 안정세를 찾아줘야지, 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봤고요. 자, 주식시장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 주간 움직임 양호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0.6%, 하지만 삼성전자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 요 정도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체감상은 바닥에서 상당히 높이 올라왔다는 느낌 드는데, 자, 요거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닥의 변동성에 상당히 큰 관심, 그리고 코스닥이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 때문인데요. 자, 코스닥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휴정이었는데 화요일날 급락한 이후에 바닥에서 빠르게 좀 반등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였고, 역시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별탈 없이 옵션 만기일 잘 마감했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보면서 향후 움직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똑같은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했죠. 아주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저 2주간 한 250포인트 정도 고점 대비 250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한 10% 하락한 이후에
자, 이제 21선, 주봉상 21선을 넘긴 지가 한 달 정도 됐네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넘기고, 이번 주간도 조금 밀렸다가 결국에는 21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봐야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점 단 하나입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조금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일시적 이탈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저점들 계속 올려나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자, 고점을 그동안 갱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우려스러웠었는데, 자, 요번에 요 정도 2500선 뭐 이번 주 다가오는 주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상승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요 정도 레벨에서 움직이다가, 자, 방향성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수렴했을 때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 요렇게 수렴을 하다 보면 이제 6월이 옵니다. 6월 달이 오면 FOMC가 있는데, 자, FOMC에서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뭐 6월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자, 점도표가 3회에서 지금 4회로 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시장에 이런 점을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뭐 반드시 이럴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도 물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승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장밋빛 전망만은 할 수 없고 시장을 냉철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 FOMC 6월 FOMC쯤 되면 요게 수렴을 하다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자,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자,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어렵다. 자, 그래서 전저점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800, 그때는 이제 전저점으로 828포인트 정도, 요 정도 잡고 말씀을 드렸었고, 830선이 일시적으로 이탈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800선도 일시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게 사실은 한 주 만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 종가가 850대 56포인트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려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자, 일봉으로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이겠죠. 자, 832타를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가, 자, 전 저점입니다. 820대 뭐 800 한 28포인트 정도, 요 정도 저는 이제 선을 그어놓고 지켜봤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요 정도까지 내려오더라 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 월요일날 코스닥 지수 3.4% 하락했습니다. 자, 3.4% 하락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 자, 하루 전에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월요일날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진행하자마자 화요일날 830선이 이탈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자, 그리고 수요일까지도 한 1.4%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하더니 주봉상 보시면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전저점, 이제 꼬리까지, 네, 거의 꼬리까지 전저점을 찍고 나서, 자, 요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강한 반등, 네, 나와줬습니다. 자, 수요일날 밀리더니 셀트리온 실적 발표와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살아나면서 수요일날 강한 밑꼬리단 강한 양봉 뽑았고, 자, 목요일 금요일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더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뭐 제약바이오가 뭐 20, 30%씩 엄청 내려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조금씩만 반등 보여줘도 뭐 900선까지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겠으나, 자,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이제 한번 수급이 꼬이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서는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반등 보이고 있고 워낙 많이 빠졌었던 만큼 뭐 반등 나올 때 좀 수익 보실 수 있겠으나, 기타 다른 섹터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이럴 때는 아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에서 좀 이렇게 횡보한다는 생각 가지면서, 자, 좀 눌리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6월 달에 큰 이벤트가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있고, 6월 또 13일 날
네, 지방선거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있고요. 그 다음에 FOMC도 요쯤에 열리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요런 주요 이벤트들 염두에 두시고 관련된 섹터에서 한번 매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는 뭐 일단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 자,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주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혜택 볼 수 있는 섹터들 잘 매매하시면 한 달 정도는 좀 편안하게 매매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번 주 다행히 시장 반등 나와줘서 그동안 저도 물려있던 종목들도 좀 처분하고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일주일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자, 5월 2주차 주간 시장 분석 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